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목입니다. 오늘 주님을 알고 싶어요 편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 편으로서 와인과 함께 마시면 좋은 안주는 무엇인가?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와인 먹으면서 무슨 안주 먹는데 너무 좋더라. 아니면 야, 와인에 그런 안주를 가져오는 사람이 어딨냐 하면서 와인에 있어서는 사실 안주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때 너무 모르면은 그때 괜히 막 움츠러지잖아요. 근데 사실 기본적인 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 지식이 있다면은 와인과 어떠한 음식과 매칭하는데도 커다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야 와인에 왜 이런 걸 먹니? 했을 때 어, 명확하게 여러분의 견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편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볼게요. 우리 뒤에서 잘 설명하겠지만 우리 소주 먹을 때 어떻게 하죠? 먼저 건배하죠. 여러분, 소주잔 들고 건배합니다. 건배! 원샷!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안주. 가만히 있어도 후배가 안주 드셔야죠. 그러고 안주 딱 주죠. 와인은 어떻죠? 와인은 먹다가 먹고 있는데 자 우리 건배합시다. 네, 건배 들고 건배 cheers 하면서 쨍 해요. 그리고 나서 음식이 입에 있는데 좋네요 하고 이야기를 하지. 와인을 건배 하고 딱 먹고 나자 아우 하고서 안주를 막 집어먹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와인 모임에서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런지 뒤에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도 와인과 안주, 마리아주라고 그러죠? 어떤 마리아주가 가장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주얼하니까 참 좋네요. 잠시 기다려 주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안주와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안주가 좋을지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안주라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반주란 말도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안주가 원래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안주는 잘못 생각하면 이 안자가 편안한 안자로만 그냥 생각해요. 편안. 근데 그 편안한 안자가 아니고 안주는 여기 한자에서 즉 누른다라는 누를 안자예요. 편안한 안자가 아닙니다. 누를 안자 여기에 요 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술주제. 즉 이것은 술과 함께 먹으면서 술기운을 누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 안주 없이 먹으면 야, 너 취한다. 안주 없이 먹으면 너 안 돼. 라고 하면서 안주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한문자 자체가 누른다는 거예요. 술의 기운을 눌러서 만드는 거죠. 자, 여기는 우리 이 동양 문화권의 독특한 음양 오행, 조화론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뭐가 강한 게 양기가 강하면 음기를 맞춰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하모니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안 되고 안주만 먹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술과 안주를 함께 먹어서 술 기운이 너무 셌을 때는 술 기운을 안주로 눌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서양의 사람들하고 먹는 걸 보면은 술 마실 때 보면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 소위 얘기하는 깡술 먹어요. 예전에도 저희 80년대 놀랬던 것은 그냥 서양은 맥주 그냥 하나 들고 쫙 먹어요. 병채로, 캔으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 쌍놈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거기에 무슨 뭐 치킨이 됐건 과자가 됐건 오징어 땅콩이 됐건 뭔가 안주를 놓고 그리고 병에다 잔에다 따라서 마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는 술과 함께 안주를 꼭 먹는 그러한 것이 없지만은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이쪽에서는
안주라는 개념이 상당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 요리인 그 반찬들 그것과 함께 술을 함께 먹는 그러한 다른 점이 있어요. 자, 근데 반주는 뭐냐면은 반주는 조금 더 개념이 달라요. 그 어른들 반주할 때는 여러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한 잔, 두 잔, 혹은 식사하고 나서 한 잔, 두 잔. 보통은 식사하기 전에 마시죠. 그래서 식사 전에 마시는 것을 아페리티프라고 해서 식전주라고 해요. 요 보통 외국 파티 같은 데 가면은 식사 전에 식전주라고 해서 뭐 칵테일, 마티니 혹은 뭐 쉐리 와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건 굉장히 드라이해요. 그러니까 식전주는 뭔가 단맛이 없는 드라이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입맛을 돋구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식후에는 어때요? 보통은 달달한 걸 주죠. 그래서 뭐 토카이나 아이스 와인, 뭐 혹은 포트 와인 같은 그런 달콤한 와인을 식후 반주로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안주와 반주의 차이, 물론 같은 주지만 전혀 다른 거죠. 반주로 한다는 것은 술이 서브가 되는 거죠. 보조가 되는 거죠. 안주라고 했을 때는 술의 보조 역할을 하는 음식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맥주나 소주 먹을 때, 야, 우리 안주 좀 가져와라 그러지만은, 점잖게 와인 마실 때는 보통 안주라고 얘기 안 하죠. 야, 요번 우리 그 와인 파티 할 때 마리아주가 뭐지? 어떤 걸 마리아주로 할까 그러죠. 이 마리아주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마리아주는 불어의 결혼, marriage죠. marriage, 결혼, 결혼을 불어로 하는 거예요. 즉, 음식과 와인의 조합을 이야기합니다. 잘 어울리는 음식과 와인. 뭐 영어로는 pairing이라고 그러죠. pair 하는 거. 어떤 것을 이렇게 함께 하느냐라는 거죠. 우린 지역에 따라서 음식이 다르잖아요. 우리 경상도 음식, 전라도 음식, 바닷가 음식, 내륙의 음식이 달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술도 그 지역의 음식과 잘 어울리도록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술과 음식의 문화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러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네, 한국인하고 서양인은 식습관에도 상관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양인들은 뭐 이렇게 맥주나 와인 같은 거 마실 때 뭐 굳이 그렇게 우리 안주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한국인은 안주를 찾죠.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인은 보완적 추구라는 거죠. 즉 하모니가 뭐예요? 서로가 어울리는 거죠. 하모니를 원해요. 그러니까 음양 오행설의 기초를 둔 하모니, 조화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밥이 있으면 반찬이 있어요. 네? 밥상에 밥이 있고 반찬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서 밥은 어때요? 요거는 중립적이죠. 아무런 맛이 없어요. 약간의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단맛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향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중립적인 밥을 먹으면서 단맛은 약간 나오죠. 그럼 중립적인 것이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부족한 맛이 바로 짠맛이 필요할 때 우리가 장조림을 먹는다든지 콩자반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시큼한 게 먹고 싶었을 때는 뭐 파래 무침이나 혹은 달래 무침 같은 것을 먹어서 내가 이 조화를 입에서 이루죠. 섞어서. 요리사가 서양 요리는 보통 접시 하나에 다 나오잖아요. 반찬을 먹지 않잖아요. 물론 옆에 가니쉬가 있긴 하지만은 가니쉬의 개념하고 다르죠. 한국은 밥과 반찬이 있어요. 그래서 밥과 반찬을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입안에서 조화를 만듭니다. 짠맛이 있을 때는 약간 싱겁한 걸 먹고 싱겁하면은 약간 짠맛이나 새콤한 맛을 먹고 이렇게 조화를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술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걸리를 마시면은 막걸리에는 오미 중에 안 들어가 있는 맛이 있다고 그래요. 오미라고 그래요. 5가지의 맛이 있다고 해요. 뭐 짠맛, 신맛, 매운맛. 근데 막걸리에 없는 맛은 바로 매운맛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운맛이 없으니까 뭐가 안주에 좋아요? 김치. 네.
맵고 약간은 짭조름한 김치가 막걸리 안주로 좋다고 해서 막걸리 마시고 김치 하나 탁 먹는 그게 우리 옛날의 전통이죠. 또 우린 또 뭐 어떻게 해요? 수분이 없을 때는 국을 먹잖아요. 항상 우린 국이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때? 국이 없잖아요. 습이요? 습은 먼저 먹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 디시하고 습을 같이 먹지 않잖아요. 그리고 습이 그렇게 국물이 많지는 않죠. 근데 한국은 어떻게 돼? 완벽하게 이 상이 나의 밥상이 아니면 술상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완벽은 어떻게 서로가 보완적으로 섞였을 때 그래서 완벽을 만드는 거죠. 우린 이미 그거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와인을 마실 때도 와인을 마셨는데 약간 너무 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쉬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중용, 조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사실은 마리아주를 찾고 안주를 찾는데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은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룬다. 자, 그렇다면 서양인은 어떠냐? 물론 조화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체적인 경향을 본다면 서양에는 상승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고.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 와인이 갖고 있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상승시키려고 한다. 이 음식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 와인을 통해서 그것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자, 말씀대로 하나의 디쉬죠. 스파게티 그러면 여기 스파게티 다 있잖아요. 뭐 요거 하나 먹죠. 뭐 다른 안주 저 뭐야 저 반찬 집어 먹지 않잖아요. 스테이크. 그래서 서양의 음식을 먹으면은 보통은 이 국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피자 시키고 뭐 파스타 같은 거 먹을 때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피자 시키면 꼭 콜라나 사이다를 시켜 먹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맥주를 먹어야 되겠다. 왜? 뻑뻑하잖아요. 뻑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의 디쉬를 먹으면서 부족한 것을 이 와인을 약간의 물기도 있고, 그죠? 수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약간의 신맛, 그리고 약간의 쓴맛, 어떨 때는 단맛, 이것을 갖고 상승, 시너지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버터가 들어가 있는 요리를 하잖아요. 버터를 넣어가지고 쫙 요리해요. 그랬을 때는 그 버터리한 맛을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무슨 와인을 추천하냐면 버터리한 오크 숙성. 기억나시죠? 오크에다가 화이트 와인을 숙성시키면은 오크에서 나오는 그 버터리한 오크의 버터리한 맛 혹은 약간 카카오, 코코아 같은 맛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버터가 들어간 요리에는 버터리한 오크 숙성을 한 샤도네이 이게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샤블리 지역 얘기했죠. 샤블리 어디요? 부르고뉴 바로 위쪽에 있죠. 이 샤블리라는 지역에서는 어떤 와인을 만들어요? 어떤 포도로? 샤도네이. 네, 백포도주 샤도네이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에는 약간 상큼하다고 그랬죠. 다른 미국의 샤도네이하고는 다른 아주 신선한 맛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오크 숙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지역 자체가 샤블리 지역이 백악기의 바다가 이제 융기해가지고 만든 지형이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굴껍질이라든지 바다, 조개 껍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뭐죠? 석회 성분이에요. 그래서 원산지인 굴 요리와 이곳에서 재배한 그 석회질 토양에서 재배해서 나온 포도로 만든 샤도네이 포도로 만든 그 화이트 와인은 샤블리 와인은 바로 굴 요리와 매칭했을 때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너지를 추구하는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한국인은 보완을 추구해서 음양오행설을 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음양오행설이 뭐예요? 세상에는 음과 양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음은 뭐예요? 음기, 달이죠. 여자, 습한 것, 양은 햇빛, 해, 그죠? 그리고 남자,
그리고 뭔가 튀어나온 거. 음은 들어간 거. 그래서 음과 양을 나눠요.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은 5가지 행이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처럼 이 별자리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수, 목, 화, 금, 토 이게 음양 오행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5개죠. 5개의 방향을 얘기해요. 오행 5개의 방향. 자 그럼 먼저 동쪽부터 볼게요. 동쪽에는 나무예요. 목입니다. 나무 목자죠. 그래서 동쪽은 나무. 그리고 색깔은 뭐예요? 청색이에요. 그리고 봄을 뜻하죠. 봄에 동쪽 봄 그리고 청색을 보통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좌청룡 우백호 배웠죠. 그래서 좌쪽에는 뭐예요? 용이에요. 용, 청룡, 푸른 용. 우 쪽은 뭐죠? 백호죠. 그래서 호랑입니다. 근데 우쪽, 이쪽은 바로 서쪽이에요. 서쪽이고 그리고 흰색이에요. 호랑이. 남쪽은 뭐죠? 남주작이죠. 주자가 뭐예요? 붉은 주자예요. 주작, 세죠. 주작. 그래서 여름이고 적색이고 남쪽을 의미합니다. 북쪽은 뭐예요? 북쪽은 북현무라고 그러죠. 현무도 사신도 고구려 시대의 사신도 아시죠? 네,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북현무. 그러니까 거물 현자입니다. 검다. 네, 거물 현무. 이렇게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모가지가 여러 개 있고 한 그 상상의 동물이죠. 그래서 북쪽은 당연히 겨울이에요. 그리고 흑색입니다. 검정색. 근데 가운데가 있어요. 가운데는 뭐죠? 노란색의 흙입니다. 흑토. 그 중앙이에요. 자, 중앙이 가장 뭐예요? 내가 중앙에 앉았다. 가장 높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중국은 뭐죠? 황제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는 유일하게 노란색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노란색은 골드, 금색은 황제만 있을 수 있는 거였어요.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중국, 중화죠. 중국의 황제가 쓸 수 있는 색이다 해서 다른 나라의 임금들은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임금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곤룡포가? 그냥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 다음 색인 붉은색을 썼었던 거예요. 자, 요거 색을 좀 알아두시면 상식적으로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동쪽은 어때요? 신맛이 난다고 본 거예요. 서쪽은 매운맛이에요. 백호의 매운맛. 서쪽은 매운맛입니다. 남쪽은 쓴맛이 나고 북쪽은 짠맛이 나는. 이거에 맞춰서 장을 담글 때도 어느 계절에 어떻게 담글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맞춰가면서 음양 오행을 맞춘 거죠. 자, 색에 있어서 이렇잖아요. 요것들 우리가 요 5가지 색, 흰색, 검은색, 요 서양에서는 RGB라고 그래서 혹은 CMYK 요렇게 나누죠. 자,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 하는데 색의 삼원색은 뭐죠? 빨판오죠. 요 삼원색을 얘기해요. 색의 삼원색 이렇게 빨판오 이렇게 하는데 동양에서는 어떻게 해요? 5가지 색을 얘기합니다. 흰색과 검은색은 서양에서는 색으로 치지 않아요. 요건 무채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흰색과 검은색은. 근데 동양에서는 중요한 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흰색, 검은색, 그리고 파란색, 붉은색, 노란색. 요게 바로 오정색이라고 해요. 자, 오정색이 뭐예요? 먼저 요게 오방색이라는 게 있어요. 오방색이라는 것이 바로 요 5가지 컬러를 오방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방색 중에서 오정색이라고 하는데 특히 오정색이라는 건 얘가 정색이에요. 네? 오리지널이에요. 정색이라서 얘는 양기를 띠고 있다고 해요. 양기. 아까 설명했죠? 음양. 그래서 오정색, 하얀색, 검정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은
오정색으로 양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2차 색이라고 하는 이 색을 섞을 때 나오죠. 노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주황색, 또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보라색,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녹색. 그렇죠? 2차 색이죠. 이 색을 뭐라고 그러냐면 간색이라고 그래요. 즉 섞어서 나온 색이에요. 간색은 뭐죠? 요거는 아시다시피 음색이에요. 음기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윗돌이 아랫돌이 했을 때 음양으로 얘기하면 위는 뭐예요? 양기, 아래는 음기. 자, 근데 양쪽 다 양으로 입으면 어떻게 돼요? 이 양기가 너무 세죠? 양쪽 다 음으로 입으면 어떻게 해요? 음기가 너무 세요. 그래서 기색만이 아래에 음기의 색을 입은 거예요. 음기가 막 튀쳐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반집 자재들은 절대로 음기가 많은 그러한 옷으로 위아래를 맞춰서 입질 않았어요. 잘 맞춰서 양쪽에 음양 조화를 이룬 거죠. 참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쪽에다가 만약에 정자를 낸다 했을 때는 동쪽은 어때요? 청색이죠. 그리고 동쪽은 봄을 얘기해요. 그럼 봄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예. 서쪽에 그 약간 백색이면서도 또 가을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조화를 맞춰가면서 지은 거죠. 그래서 훌륭한 그 유학자가 지은 집은 보면서 저 사람의 학문의 깊이가 얼마나 높구나, 얼마나 깊구나 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음식을 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에 어떠한 음양 조화를 잘했느냐, 이것이 실제 지식과 그 집안의 지식으로 예,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쉽게는 고사리 먹으면 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정력이 약해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고사리가 음지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음의 기운이 강하다고. 도라지는 어때요? 양기가 강한 거예요. 버섯은 당연히 음기, 파는 양기. 그래서 음기가 강한 어떤 음식에 파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중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화롭게 하는 거예요. 보리는 어때요? 음기죠. 왜? 보리가 언제 자라죠? 보리바사이 길로. 보리는 겨울철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보리를 밟아줬다가 이제 겨울철에 이제 싹을 틔워가지고 봄이 되면 쫙 자라서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겨울 음기를 쫙 머물고서 자랐다 해서 보리는 어때요? 음기가 강한 술. 자, 보리로 뭘 만들어요? 맥주 만들죠. 그럼 보리 맥주를 먹고 음기가 강한 그 안주를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부지직 설사다. 이런 거죠. 쌀은 한참 더운 햇볕을 그걸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쌀은 뭘까요? 양기가 굉장히 강한 거죠.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뭐 묵, 두부 이게 다 양기, 음기가 다 있어요. 오렌지 주스는 음기가 강하고 또 녹차나 블랙커피는 양기가 강하다고 해요. 고춧가루도 그렇고 후추, 소금 음기가 강하대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뭐 레몬과 귤, 양기, 음기, 딸기, 사과는 음기인데 아몬드는 양기, 바나나는 음기인데 배는 양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음식 자체에 음기와 양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는 어떨까요? 돼지고기 음기인가요? 아무튼 그러면은 양기가 강한 숯불에 구워 먹으면은 좋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산지의 음식과 요리법은 실제로 술과 함께 발달했어요. 우리 그 게스트롤로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식의 문화, 미식, 맛있는 것을 찾는 거. 이거는 오직 인간만이 있어요. 맛있는 것을 찾아서 미식 문화라는 것을 만든 그 인간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미식 문화에서 술이라는 것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화요 잘 아시죠? 화요. 이 화요를 만든 분이 조태곤 회장인데 이분이 광주요를 물려받은 분이죠. 광주요. 광주요가 뭐예요? 도자기 만드는데요. 도자기에 뭘 넣습니까? 음식을 얹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총체적 개념으로 문화적 접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떠한 그릇에 어떠한 음식을 놓고 먹느냐. 그리고 어떠한 인테리어,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떠한 술과 먹느냐. 그 술이 바로 총체적인 한국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문화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문화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들이 미래의 문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뭐 조선시대 이후에 뭐 일제시대 이후에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런 먹고 자고 뭐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했다. 자, 지금이라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정말 한 거죠. 그래서 참 훌륭한 정말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담백한 사시미에는 뭐가 어울리나? 바로 사케가 어울린다는 거예요. 초밥이나 사시미 먹을 때 사케가 어울린다. 또 기름을 막 써서 중국 음식은 막 볶죠. 무조건 기름 넣고 뜨거운 불에 막 볶습니다. 그런 중국 음식과는 뭐 그 바이쭈라고 그러죠. 백주입니다. 빼갈하죠, 빼갈. 고량주, 뭐 이런 거. 이런 그 독주가 잘 어울리게 발전해 왔다는 거. 자, 한국은 어때요? 국물이 굉장히 많죠. 한국 사람 국물 좋아해요. 찌개나 뭐 탕, 이거와 먹어요. 그러면 뭐가 어울리냐? 여기는 독하면서도 무색무취한 소주가 잘 어울려요. 왜요? 이미 음식 자체가 굉장히 맵고 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서 설명한 대로 부족하면 뭘로 해요? 아이고, 부족하면 반대적인 안주를 집어 먹으면 돼요. 예. 떠먹었는데 너무 짜. 그러면은 약간 싱겁하게 한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집어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술? 무색무취의 소주만큼 좋은 게 없었던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이게 전통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소주 마셨어요? 소주는 조선시대 때 부자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증류를 하려면은 그만큼 술이 다 없어지고 요만큼만 남아요. 그러니 얼마나 부자들만 먹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막걸리 종류였겠죠. 그냥 막 담아서 먹을 수 있는. 소주를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소주 마시잖아요. 왜? 주정으로서 물을 타가지고 희석식 소주가 싸기 때문에 소주를 먹었죠. 그러나 이게 한국의 문화라고 계속 고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 삼겹살 언제부터 먹었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삼겹살 없었어요. 삼겹살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한국에 삼겹살이 됐잖아요. 치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태곤 회장처럼 앞서 말씀드린 광주에게 조태곤 회장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문화라는 것은 고착돼서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는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일조하는 사람이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자, 와인의 스타일이라는 것, 그 서양에서 나왔으니까 뭐예요? 그 지역의 요리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개발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산지, 그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의 전통 음식과 그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을 먹었을 때 아주 좋다. 그것을 marriage, 마리아주를 찾는 스타팅 포인트다. 이게. 마리아주 찾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 특색,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식사, 음식의 특색, 그것을 매칭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요 내용들은 알렉사 티스토리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요 티스토리 들어가 보시면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버터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프렌치 요리 여기는 프랑스 와인이 좋다 이거예요. 샤또 딸보나 뭐 레드 와인을 먹는다 해도 화이트 와인이건 레드 와인이건 프렌치가 좋다.
또 토마토나 혹은 올리브 오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탈리안. 여기는 뭐요? 이탈리안 와인. 끼안띠. 스페인 와인, 스페인 요리가 상당히 간이 세요. 여기 생선 요리 같은 것도 우리나라 생선찜 같은 뭐 생선 뭐죠 그 매운탕 같은 그런 요리도 있고 그래요. 매운탕에 도마도만 넣으면은 거의 뭐 스페인의 그 요리와 비슷하게 됩니다. 간이 세요. 그러니까 스페인 와인과 함께 먹으면 좋다. 미국 음식은 기름지고 그렇죠? 달죠. 그러니까 미국 와인 찐판델과 먹었을 때 좋다 뭐 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뭐 지금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 다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찾는데 맞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인 이론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 실제 실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양하게 실험을 해봐야 돼요. 와인 먼저 먹고 안주 먹어보고 안주 먹고 와인을 먹어보고 안주 먹고 입을 씻고 와인을 먹어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가장 맞는 것이 뭐였는지 거기에서 느낀 점을 여러분 한번 잘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와인과 마리아주를 하는 거, 페어링을 하는 법칙에 대해서 도가 통할 겁니다.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주를 찾을 때, 음식을 찾을 때 고려해야 될 건 첫 번째는 와인의 산도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와인의 산도, acidity, 신맛. 여기에 침 고이는 거. 요 신맛은 이 음식에 대한 어떤 식욕을 돋구죠. 그래서 이 와인의 산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커피에서도 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와인에 있어서도 와인의 퀄리티에서 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산도가 굉장히 높아요. 레드 와인이지만 레드 와인 피노누아는 산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산도가 높은 것은 튀김이나 전 요리에 잘 어울려요. 왜? 여러분 그 치맥할 때 왜 치맥을 할까요? 치킨에 튀긴 거잖아요.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기를 탄산이 좀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탄산이 있거나 혹은 약간 새콤한 맛이 있는 것이 있었을 때 그 기름기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콜라나 혹은 맥주나 이런 것과 치킨 혹은 피자랑 먹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죠. 마찬가지로 이런 산도가 높은 피노누아, 뭐 산지오베제 그 와인을 마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와인의 신맛이 음식의 기름기를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튀김 어디다 찍어 먹어요? 그냥 간장보다는 식초는 초간장에다가 찍어 먹으면 맛있죠. 중국집에서 시킨 군만두 뭘 찍어 먹어요? 식초와 간장 1대1로 섞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좀 넣어서 딱 찍어 먹으면 상큼하죠.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식초. 바로 이게 산도예요. 자, 두 번째, 와인의 당도, 스윗니스라고 그러죠. 와인이 단지 안 단지. 단 음식은 더 단 와인하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디저트. 그래서 단 와인을 마실 때는 단 음식 중 뭐죠? 예, 케이크, 다크와즈나 뭐 이런 디저트 있죠? 그런 걸 먹는 또는 단짠 있죠? 단짠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그래서 맵거나 짠 음식에는 어떤 거? 맵거나 짠 음식에는 단 와인도 괜찮아요. 맵거나 짠. 그리고 기름진 뿌아그라, 우리 거위 간, 그 기름이 굉장히 간이니까 기름이에요. 그것도 스위트 와인, 소테른 와인하고 먹었을 때는 따봉합니다. 네. 자, 다음은 탄닌. 우리 와인 구별할 때하고 똑같죠. 산도, 당도, 그리고 탄닌. 자, 그래서 탄닌은 뭐라고 그랬죠? 뜨뜨름한 거라고 그랬죠? 녹차나 혹은 덜 익은 감 같은 거 먹었을 때 이렇게 뜨뜨름하게 혀가 그냥 얼얼해진 거 그걸 탄닌이랬어요. 그래서 탄닌이 굉장히 강한 거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그런 와인은 갈비찜, 불고기 뭐 이런 것처럼 좀 양념이 된 거 있죠. 양념이 돼서 시커멓잖아요.
그러면 거무둥둥한 것은 거무둥둥한 와인과 먹었을 때 잘 맞아요. 그리고 시커먼 와인들은 대부분 탄닌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노누아는 이 색깔이 어때요? 굉장히 맑아요. 포도주스 같아요. 포도주스, 그러니까 맑은 포도주스. 예. 그러니까 그런 루비 칼라에는 바로 탄닌도 그다지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탄닌은 어떤 와인은 뭔가 시커멓한 거 있죠. 예. 보랏빛 그냥 거무튀튀한 그런 와인은 탄닌이 강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탄닌이 강한 것은 갈비찜, 불고기 이런 양념된 그러한 고기와 잘 어울리고 특히 음식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얘기하죠. 양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돼지갈비라고 하더라도 양념이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탄닌이 강한 네비올로 혹은 까비네 소비뇽 이게 어울릴 수도 있고 혹은 이걸로 따졌을 때는 네비올로나 까베네 소비뇽보다는 약한 멜로 혹은 스파이시한 시라 이런 것과 조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어떤 음식과 맞추기 어렵다 하면은 제일 좋은 술은 뭐냐? 바로 스파클링이에요. 그러니까 샴페인 혹은 스페인의 까바, 네, 이태리의 프로세코 이런 스파클링 와인을 선택하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샐러드, 빵, 밥, 고기, 생선 요리 어떤 것과도 이 스파클링 와인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무슨 와인 가지고 가야 될까? 에이, 고민하지 말고 버블이 있는 스파클링 와인을 선택하십시오. 자, 그럼 마지막 앞서 말씀드렸죠. 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건배하고 안주. 서양인 먹다가 입에 스테이크 한 입 집어넣고 같이 먹어요. 마치 우리가 밥 한 술 뜨고 국을 떠먹잖아요. 그렇죠? 입에서 먹고서 국을 먹잖아요. 그 국 마시는 것처럼 국을 떠먹는 것처럼 서양인들이 식사를 할 때 와인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마실 때 술 먹고 안주로 먹는 개념하고 다르다는 걸 여기서 알아요. 음식을 섭취하고 와인을 마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한국인은 어떻게 돼요?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죠. 어떤 순서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 음식의 어떤 그 신맛, 짠맛, 단맛 이게 남아있죠. 거기에 이 와인을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당연히 예? 뭔가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와인부터 마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와인은 사라진 상태에서 입에 조금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서로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물 마시고 마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와인과 페어링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음식 먼저 먹고 와인을 먹는 그러한 순서가 아니라 한국식으로 와인 마시고 그리고 와인 마시고서 물로 입 좀 씻고 먹으면 돼요. 와인 테이스팅 하는 것처럼. 와인 테이스팅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 종류의 와인을 마시고 그리고 옆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로 입을 씻습니다. 왜? 이전에 와인이 남아있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면요. 와인 테이스팅을 할 때는 강한 향수를 뿌리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 향수 때문에 이 좋은 와인의 향을 맡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와인을 마시고 안주를 먹느냐 아니면 안주를 먹고 와인을 먹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먼저 와인은 음식을 섭취하고 와인을 마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건배했잖아요. 그럼 건배해서 와인을 한 잔 마시고 곧바로 안주를 막 뒤적거리지 마세요. 한 잔 마시고 좀
이 애프터 테이스트 꼬달리라고 그랬죠. 10 꼬달리 10초 정도 이 뒤에 애프터 테이스트가 오랫동안 목과 이 입에서 풍길 때는 그거는 고급 와인이에요. 10 꼬달리 초를 그렇게 잽니다. 그래서 10초가량 입에 쫙 여기서 향이 풍기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니 와인 마시자마자 건배 와인 그러더니 하면서 그냥 안주를 막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와인의 애프터 테이스트를 못 느끼잖아요. 자, 그래서도 바로 와인은 어떻게 먹어요? 음식 먼저 먹고 와인 먹어요. 근데 한국은 술 마시고 안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서양에는 요거 딱 나오잖아요. 요거 하나 먹자. 이 안에 다 돼 있어요. 근데 국물 없으니까 와인과 함께 마시면서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수분 섭취. 한국은 이 안에 국도 있고 밥도 있고 짠 거, 신 거, 밍밍한 거, 단 거 뭐 다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서 챙겨서 먹죠. 그러니까 한식과 먹을 때 기본적 이론이 있으면 어떤 와인과도 사실은 매칭을 시킬 수 있어요. 왜? 한식 중에는 약간 덜 단 것도 있고 단 것도 있고 신 것도 있고 짠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정한될 때는 어떻게 해요? 밥이 있어요. 밥과 와인을 매칭했을 때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그 현미밥하고 혹은 보리밥, 특히 현미밥과 먹을 때 와인이 레드 와인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럼 와인을 밥하고 먹을 때 여러 가지 와인이 있잖아요. 와인을 한 병만 먹는다. 그러면 뭐 별 문제 없지만 와인을 여러 병 먹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부터 마셔야 될까요? 자, 원칙은 밝고 가볍고 알코올이 낮고 향이 약하고 저렴한 와인부터 먹는 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좋은 와인인데 저렴한 와인을 뒤따 많이 마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혀가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익숙해졌어. 알코올에. 그러면 좋은 와인이든 나쁜 와인이든 구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좋은 와인부터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취하기 전에 고급 와인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게 바로 물 가지고서 술을 만드세요. 그 술이 와인이었죠. 자,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거기 갔어요. 근데 잔치 중간에 와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한테 커다란 사고랍니다. 잔치를 하고 있는데 와인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잔치가 완전 망한 거예요. 네? 재수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저스, 우리가 와인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야, 그 술동이 그냥 해라. 물동이 가져와라. 근데 그 물동이를 가져왔는데 그 물동이가 벌써 와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먹어보니까 최고급 와인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딱 이제 저 손님들한테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 아니 보통은 좋은 와인 갖다 놓고 사람들이 취하면 다 나쁜 와인을 주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 방식인데 이 집은 잔치에서 어떻게 뒤에 지금 우리 취했는데 더 좋은 와인을 가져오냐 하고 칭찬을 했다고 하죠. 그것처럼 좋은 와인은 술 취한데 먹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색이 밝고 가볍고 알코올 낮고 이런 거부터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파클링 와인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밥을 먹기 전에 이제 식전주로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메인 디쉬가 나오기 전에 스파클링 와인이나 가벼운 화이트 와인, 뭐 소비뇽 블랑 같은 거, 그리고 가벼운 레드 와인, 피노누아, 혹은 뭐 산지오베제, 뭐 이런 유들을부터 시작해서 중후한 레드 와인, 까쇼나, 뭐 보르도 브랜드, 그리고 숙성된 피노누아, 브루노 피노누아, 부르고뉴 피노누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숙성이 덜 된 와인부터 시작하세요. 에이징이 덜 됐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숙성된 와인으로 알코올 도수는 낮은
와인부터 시작해서 높은 와인으로 가고 알코올 도수도 단맛이 나는 것보다 단맛이 없는 드라이한 와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디저트를 먹으면서 스윗 와인으로 가죠. 그리고 당연히 향 진한 것보다는 향 약한 것도 가는 게 무난합니다. 자, 그래서 식전주는 뭐가 좋아요? 스파클링이 좋다. 식전에 까바, 샴페인, 프로세코. 자, 프로세코는 이태리, 까바는 스페인, 샴페인은 프랑스의 샹파누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피타이저로 가벼운 화이트 와인, 소비뇽 블랑이나 리슬링, 샤도네이. 샤도네이도 여기서는 어떤 샤도네이요? 오크 숙성을 하지 않은 샤도네이. 포이피메 같은 거. 샤블리가 좋죠. 자, 그 다음에 메인 디쉬에서는 뭐예요? 가벼운 레드부터 시작해서 피노누아나 메인 와인, 보르도 블렌딩 이런 와인을 시작한 게 아니죠. 뭐 이때쯤 됐으면 뭐 메인으로 아주 기분이 아주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저트 와인을 마시게 되죠. 디저트 와인으로서는 아이스 와인이나 혹은 소테른 와인, 토카이 와인, 포트 와인 다 요거 배웠죠. 아이스 와인, 소테른 와인, 디캠, 샤또 디캠의 소테른 요 와인은 정말 좋은 와인이라고 했어요. 토카이 와인은 어디? 헝가리 와인이라고 했어요. 헝가리에서 만드는 스윗 와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블로거가 아니라 티스토리에 있는 알리가르사라는 알리가르사라는 분 티스토리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쉽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매칭할 때 중요한 게 당연하죠. 음식의 맛과 질감이 중요하죠. 음식이 무게가 있는지. 여러분, 저 갈비찜 어때요? 무게가 있죠. 풍부하죠. 맛 깊이도 맞죠. 자, 그래서 음식이 만약에 주다. 음식이 주예요. 오늘 먹는 게 음식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근데 와인을 옆에 곁들인다 하면 좋은 와인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좋은 와인 가져오면 안 돼요. 아까워. 서로 싸워. 그러니까 음식이 주일 때는 그냥 적당한 와인이면 됩니다. 맛의 질감을 생각해서 음식의 질감을 생각해서 고르면 되죠. 만약에 와인이 주다. 그래서 와인의 맛과 질감이 어떤지 그것을 따져봐야 되죠. 앞서 본 것처럼 와인이 줄 때는 와인이 얼마나 무게가 나냐, 미디엄이냐, 풀바디냐, 아니 라이트 바디냐, 라이트, 미디엄, 풀바디. 바디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무게가. 그리고 맛의 깊이와 캐릭터는 어떠냐. 산도 얘기했죠. 산도, 탄닌, 당도 요 세 개 꼭 기억하세요. 산도 얼마나 신지, 탄닌 얼마나 떫은지, 당도 얼마나 단지. 달지 않은 걸 뭐라고 그래요? 드라이하다고 그랬어요. 드라이. 산도, 탄닌, 당도. 요 세 가지가 와인과 와인을 매칭할 때나 와인의 특징을 얘기할 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고려해야 되냐? 음식의 무게감하고 와인의 무게감, 바디감, 강도, 그리고 산미, 당도, 음식과 와인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라는 소고기 뭐 구운 거, 뭐 이런 건 어때요? 스테이크 자체가 그냥 시커멓잖아요. 스테이크 구우면은 스테이크 소스. 자, 그럼 뭐가 어울려요? 풀바디 레드 와인이에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보르도 블렌드, 까베네 소비뇽 같은 거 있죠. 까베네 소비뇽. 이런 풀바디. 만약에 가금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치킨이죠. 치킨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혹은 생선 같은 거 양념 별로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가볍고 섬세해야 되겠죠. 당연히 밝잖아요, 색이. 또 크림 소스를 썼다고 합시다. 크림 소스는 어때요? 걸쭉하죠. 올리브 오일보다 크림으로 한 거는 좀 걸쭉하잖아요. 그럼 걸쭉하면 어떨까요? 화이트 와인이 어울리겠다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화이트 와인 중에서 어떤 거? 풀바디 화이트 와인.
샤도네이가 더 어울리겠죠. 샤도네이하고 소비뇽 블랑하고 따져본다면 샤도네이가 더 어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맛이 강한 음식, 굉장히 자극적인 동양 음식, 뭐 동남아시아의 그런 음식, 중국 음식 이거와 굉장히 섬세한 부르고뉴 피노누아 같은 거 이거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중국 음식에서는 약간 이런 기름지고 이런 데는 동남아에서는 리슬링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의 리슬링을 이런 우리가 음식 중집에 간다. 중화 요리 혹은 동남아 요리 이런 데 간다라고 했을 때 혹은 인도 커리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리슬링이 의외로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뭘 가져가냐면 스파클링하고 샴페인하고 리슬링을 가져가겠어요. 자, 찜 요리나 혹은 굉장히 가벼운 이거는 풍미가 약한 그런 와인들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수아베 거. 또 로스팅 했어요. 고기죠. 고기 로스팅 했으면 당연히 풀바디. 스튜. 이것도 스튜 어때요? 이것도 진하죠. 걸쭉하죠. 네? 어때요? 풀바디가 좋을 것이다. 튀김 나왔죠. 튀김에는 바로 산미가 높아야 돼요. 산도가 높은 스파클링이나 혹은 뭐 리슬링도 좋고 혹은 뭐가 좋을까요? 산도가 높다는 거. 어떤 와인 떠올릴 수 있어요?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좋죠.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자, 그래서 말씀드린 산미하고 와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와인의 산미하고 음식의 산미. 음식의 신맛이 있으면 와인의 신맛을 갖다 누그러뜨려요. 네? 자, 근데 누그러뜨려서 와인의 신맛을 먹으려고 했는데 얘가 누그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꽝이죠. 그러니까 내가 와인이 좋은 와인이라서 이 산미를 내가 즐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음식이 신맛이 있어요. 초절임이야. 그럼 초절임 먹고서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밍밍하죠? 뭐하러 예를 들어서 비싼 밍밍한 와인을 먹습니까? 그때는 산도가 별로 없는 산도가 약한 와인 있죠. 싸구려 와인 중에서도. 그 와인을 내가 초절임을 먹으면서 뭐 문어 초절임 뭐 이런 걸 먹으면서 먹으면 산도가 적절하게 여기서 어우러지죠. 마치 우리가 한식 먹을 때 한정식 먹을 때 하나 집어 먹었더니 매워 음식이. 그러면 국물을 떠먹거나 아니면 계란찜을 하나 떠먹거나 하고 밥을 한 숟갈 먹어서 그걸 중화시키죠. 이런 방식. 그래서 플러스를 시켜서 상승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반대적인 마이너스를 해서 중화를 시킬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탈리아 음식에는 뭘 많이 쓰냐면 뭐 보면 도마도 이게 다 시큼하죠. 레몬, 발사믹 식초 이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미가 높은 이태리 가면 어때요? 이태리 와인들은 산도가 다 좋습니다. 이태리 와인의 가장 대표적인 거 끼안티 클라시코 그렇죠? 산지오베제로 만드는 끼안티 클라시코라는 게 클라시코 이 와인이 대표적이죠. 이태리 와인은 어떠냐면 이런 음식 자체가 약간 산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산미를 같이 눌러줄 수 있을 정도의 산도가 높은 와인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당도. 단 음식과 드라이한 와인 먹잖아요. 이거는 와인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요. 약간 시큼하게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단 음식에다가 아주 드라이한 레드 와인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오히려 뭘 먹어야 돼요? 단 음식에는 답이 없어요. 딱 제일 좋은 게 단 와인이에요. 스윗 와인. 그래서 단 음식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단맛이 나는 와인과 마셔야 돼요. 아이스 와인, 토카이 너무 좋죠. 혹은 포트 와인. 자, 뭐 매칭의 팁이 있어요. 뭐 이거는 첫 번째 보면 질긴 고기와 탄닌. 그러니까 소고기는 어때요? 적색이죠. 이런 적색의 단백질은 와인의 탄닌을 부드럽게 해줘요. 그러니까 소고기 있죠. 스테이크.
씹어서 입에서 질겅질겅 씹으면서 탄닌이 많은 까베네 소비뇽이나 혹은 뭐 아르헨티나 말베, 쉬라 뭐 이런 거 이런 애랑 먹으면 그러면서 와인을 집어넣고 함께 씹어요. 그러면은 그 풍부했던 탄닌이 소프트하게 실키하게 변하면서 와인과 소고기가 어우러서 너무 맛있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소주 먹듯이 소주 마시고 스테이크 한 점 먹는 거하고 소주도 그렇습니다. 스테이크를 입에다 넣어서 질겅질겅 씹으면서 소주를 씹이라고 그러죠. 조금만 이렇게 삼켜요. 그래서 같이 소고기와 씹어요. 그러면 여러분 whole new world, 새로운 세계를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양고기 이런 거는 당연히 쉬라나 까베네 소비뇽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와인과 풀바디 와인, 풀바디 그리고 탄닌이 강한 와인을 같이 먹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닭이나 칠면조 이건 뭐죠? 가금류죠. 하얀 살이잖아요. 하얀 살이에요. 그러면 화이트 와인이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하얀 살보다는 양념이 뭐냐가 중요해요. 주 양념이. 하얀 살이지만은 간장 양념을 많이 했다 그러면 레드 와인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상당히 밝게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탄닌이 약한 보졸레 누보라든지 발폴리첼라 혹은 그 피노누아 뭐 숙성 별로 안 된 피노누아 뉴질랜드의 피노누아나 혹은 오레곤의 피노누아 같은 거 이것과 잘 어울립니다. 생선과 레드 와인을 잘못 매칭하잖아요. 오마이갓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참치회 먹을 때 생선이니까 연어나 참치 먹을 때 생선이니까 화이트 와인하고 매칭하려고 그러죠. 그것보다는 어떤 분은 그러죠. 레드밋이죠. 참치. 그러니까 레드 와인과 좀 어울리다. 그게 더 맞습니다. 참치 같은 경우에는 뭐 샤도네이나 혹은 그 소비뇽 블랑 이쪽보다는 오히려 피노누아 같은 앞서 본 우리 그 가금류와 어울린다는 와인 있죠. 애시디티 산미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탄닌이 적은 그런 레드 와인 보졸레 누보 같은 거하고도 잘 어울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탄닌이 굉장히 강한 까베네 소비뇽 같은 거 있죠. 까베네 소비뇽이나 뭐 이런 멜로 같은 것도 그래요. 뭐 멜로는 조금 까베네 소비뇽보다는 탄닌이 약하지만 까베네 소비뇽을 만약에 생선구이, 꽁치구이, 청어구이랑 먹어보세요. 비린내가 곱하기 10 그러다가 생선 내장을 한번 딱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 탄닌하고 생선의 내장이 빵 하면서 다시는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거예요.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가 좋아요? 산도가 높은 그리고 탄닌이 약한 그런 와인과 함께 먹으면 그런 생선 내장도 레드 와인과 먹어도 괜찮아요. 탄닌이 적고 산도가 높은 거. 자, 뭐 미티안 말씀드린 대로 참치, 연어 이런 거는 보졸레 누보나 혹은 피노누아, 레드 와인과 오히려 더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짠 음식과 탄닌이 강한 와인을 함께하면 쓴맛이 나요. 그러니까 짠 거, 탄닌 강한 거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짠 음식에는 약간의 단맛을 줄 때 맛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짠 음식, 단 음식 이거를 먹을 땐 뭐예요? 단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윗 와인과 짠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스파클링 와인을 샀는데 무지 단 스파클링을 모르고 사왔어요. 브리가 아니라 예, 스윗한 그걸 사온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르고 사왔어. 달아. 그러면 짭조름한
아몬드 굉장히 짭짤하게 한 거라든지 아니면 짭짤한 뭐 있을까요? 그런 종류 포테이토 칩 이런 거 먹으면 좋아요. 다음에 이런 로크포르 치즈라는 것이 바로 우리 프랑스에서 3대 치즈 중에 하나에 들어가죠. 치즈를 나눌 때는 이제 뒤에서 얘기할게요. 이제 블루 치즈가 푸른 곰팡이로 만든 거죠. 그 푸른 곰팡이로 만든 치즈가 블루 치즈인데 그 중에 이제 로크포르 치즈라는 게 상당히 유명해요. 이건 짭짤한데 요거를 먹을 때 소테노 와인이나 혹은 스틸턴 치즈, 요것도 스틸턴 치즈도 3대 와인에 들어가는 영국의 와인이죠. 영국의 치즈예요. 이거는 포트 와인, 달죠. 포트 와인은 디저트 와인이라고 그랬어요. 짠 음식은 약간의 산미와 또 할 때 좋아져요. 짠 음식과 스위트나 산도가 높은 거랑 먹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굴이나 올리브도 안주로 많이 씁니다. 와인 안주로. 이건 짭조름하면서 어때요? 약간 새콤한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한 화이트 와인과 먹을 때 굉장히 잘 어울려요. 기름기 있는 거. 산도 높아야 된다고 그랬죠? 튀김 음식. 또 뽀아그라 기름기 있다고 그랬어요. 뽀아그라. 요거는 소테른 와인 얘기했어요. 소테른 뭐죠? 여기 소테른 와인이 뭐예요? 스윗 와인이에요. 가장 유명한 게 소테른 하면 샤또 디캠. 100만 원짜리 샤또 디캠이에요. 소테른 와인 하면은 스윗한 샤또 디캠. 자, 오리고기는 리슬링이라는 독일의 리슬링이라는 이 품종은 음식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약간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페트롤 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에는 튀김에 뭐가 어울려요? 리슬링 그리고 소비뇽 블랑, 스파클링. 그래서 밥을 먹는다. 와인을 가져가야 된다. 리슬링을 가져가거나 소비뇽 블랑이나 스파클링 와인을 가져가면은 실패 없어요. 그런데 레드 와인을 가져갈 때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음식에 따라서. 훈제는 훈제를 많이 했어요. 훈제 오리야. 훈제 향이 확 가요. 그러면 어때요? 오크향 거죠. 오크 향이 많은 그런 것을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근데 역으로 훈제 요리에 오크 향이 약한 걸 가져가서 오히려 매칭을 해서 한국적으로 야 얘는 와인 자체에 오크 향이 별로 없어. 그래서 좀 부족함이 느껴져. 라고 했을 때는 오키한 훈제한 연어 이런 걸 먹어서 더 상승작용을 낼 수 있죠. 자,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20만 원짜리 혹은 10만 원짜리 와인을 먹는데 5만 원짜리라고도 합시다. 5만 원짜리 와인을 먹는데 이 와인이 부족한 거를 안주에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채워 넣는 과정에서 이 와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리스틱을 완전히 살리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셔봤어. 그랬더니 이 캐릭터에선 너무 그 산미가 약해요. 산도가 너무 얕아요. 그래서 맛에서 좀 균형, 좋은 와인은 뭐라고 했어요? 밸런스라고 그랬죠. 밸런스가 안 맞아. 그랬을 때 안주로, 마리아주로 약간의 산미가 넘치는 그런 뭐 케이퍼라든지 아니면 올리브라든지 요거를 조금 먹어서 아니면 피클이라든지 이걸 조금 먹고서 와인을 먹어서 이거를 내가 칵테일 하듯이 입에서 칵테일에서 맞춰주는 개념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인도 레드 와인 대부분 어떻게 보르도는 블렌딩이라고 그랬죠. 칵테일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탄닌이 센 것과 여기서 산도가 좋은 것과 뭐 이거를 맞춰서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 것도 합니다. 싸구려 와인을 갖다 놓고서 네 입맛에 맞는 와인을 만들어 보라고요. 이 소믈리에 그 과정에서. 그러면 섞어요. 그래서 내 입맛에 정말 맞는 와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입맛을 이 감도를 높여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었어요. 싸구려 와인이야. 뭐 싸구려라는 게 데일리 와인이에요. 15,000원짜리, 2만 원짜리 샀어. 마시는데 뭐가 부족해?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내가 느꼈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내 입맛이 고급해진 거예요.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혀를 갖게 된 거예요. 미각을 갖게 된 거예요. 거기에 뭘 음식으로 플러스 시켜버렸어요. 그렇죠? 아니면 상쇄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바베큐에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세요. 호주에 그 호주 평야에서 소들 쫙 쉬고 아르헨티나, 텍사스 뭐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기 탁 바베큐 하죠. 그럼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와인이 좋을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호주의 시라. GS는 뭐죠? GS는 약자를 쓰는 게 몇 가지 있어요. BDM이 있어요. BDM. 이건 뭐야?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이태리 와인이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이게 BDM이라고 약자를 씁니다. 그리고 GSM을 써요. GSM은 뭐예요? G는 그루나시. 와인 만드는 포도 품종이에요. 그루나슈, 시라, 그리고 모나스트레아. 자, 요 세 가지 품종을 섞어서 만드는 론 지방 와인, 예? 남부 론 지방의 와인을 보통 이 GSM이라고 합니다. 론 지방, 론이 어디죠? 부르고뉴 밑에 저 남부 쪽입니다. 남부 론 쪽. 여기에 뭐가 있죠? 샤또 네프 딥바프. 샤또 네프 딥바프라는 게 있었죠. 샤또 네프 딥바프. 샤또 네프 딥바프가 뭐예요? 샤또, 성, 네프, 뉴, 딥바프, 교황. 샤또 네프 딥바프. 교황의 새로운 성. 그래서 교황이 아비뇽 유수 때 거기 남부 론 지방에 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황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사를 드리고 미사에는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를 재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방에 나오는 여러 가지 13개의 품종의 포도를 섞어서 와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GSM이에요. 그르나슈, 가르나차라고. 스페인에서는 가르나차라고 그래요. 그르나슈. 그 쉬라. 스페인에서는 호주에서는 쉬라즈라고 그래요. 쉬라. 그리고 모나스트레아. 요거는 무디베르도라고 그러죠. 모나스트레아. 이렇게 그 세 가지 품종을 섞어서 만드는 거. 진득합니다. 자, 그리고 뭐 슈아스코, 이런 거 아르헨티나 말베, 고기. 근데 향신료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오크향은 너무 강해.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스파이시한 중식 앞서 말씀드렸어요. 중식계는 뭐가 좋아요? 리슬링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새로운 게 나왔죠. 게브르치트라미너라는 게 있어요. 게브르치트라미너는 요 용어 자체가 게브르치트라미너라는 것은 바로 향신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뭐 매우 좋아하는 와인 그 포도 종류 중에 하나예요. 게브르치트라미너는 이 알자스 지방이나 혹은 그 독일에서 나오는데 리슬링하고 비슷해요. 소비뇽 블랑하고도 비슷해요. 산미는 없어요. 소비뇽 블랑은 산미가 있지만 그 아주 향신료 그리고 꽃향 뭐 아니면 뭐 열대 과실향 이런 아주 향기가 아주 너무 좋아요. 향수 같아 향수. 물론 향수 같은 와인이 또 그 포도 종류가 있죠. 고급 와인으로 사용하는 그 부르고뉴 지역에서 고급 와인으로 사용하는 그 품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게브르치트라미너 아주 향이 좋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동남아 음식하고는 소비뇽 블랑하고 잘 어울려요. 그래서 매운맛, 네? 야, 이 고추 매운맛 있죠. 매운맛은 어때요? 이건 통증이에요. 그래서 매운맛은 와인을 안 먹어요. 그래서 매운 음식은 안 좋아요. 근데 오크를 안 하거나 그런 화이트 와인 가지고서 그냥 먹거나 매운 음식에는 와인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더 혀가 그냥 얼얼해집니다. 과일향이 나는 음식은 과일과 꽃향기 나는 와인과 어울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거? 예, 아까 게브르치트라미너 같은 거나 혹은 뭐 예,
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모스카토 다스티 있죠? 모스카토 다스티는 과일하고 먹으면 참 좋아요. 도수도 한 5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모스카토 다스티는 알코올 도수가 한 5도밖에 안 돼요. 낮에 먹는 술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맥주처럼 가볍게 뭐 과일 샐러드라든지 뭐 이런 것과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요. 앞서 얘기했던 거 이제 한번 떠오르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야, 안주는 과일 안주가 최고야. 과일 안주 시켜요. 자, 근데 과일에는 산도가 높죠. 대부분. 물론 바나나 같은 건 산도가 별로 없지만 산도가 높은 과일은 와인의 산도를 갖다가 이게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끼게 돼요. 또 당도가 높잖아요. 과일은. 그러니까 당도가 높은 과일은 이 와인의 당도를 강화시켜줘요. 그러면서 과일의 향도 와인을 압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렴이 와인하고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비싼 와인을 갖다 놓고 와인 테이스팅 한다고 그러면서 과일하고 뭐 이런 것들을 쫙 차려놓으면 그거는 비싼 와인을 어떻게 보면 뭉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죠. 자, 두 번째. 우리 와인에는 치즈가 최고야. 뭐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리고 와인과 어울리는 치즈 하면서 뭐 이런 유튜버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로크포르 같은 그러한 어떤 진한 강한 치즈예요. 블루 치즈 이런 거는 와인의 상세함을 섬세한 델리케트한 것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소테른의 디저트 와인하고 같이 먹는 게 더 낫다라는. 그리고 이 와인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연구를 해요. 근데 연구를 뭘 했냐면 레드 와인을 마시기 전에 치즈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했더니 레드 마시기 전에 까쇼 마시기 전에 치즈를 먼저 먹고 까베네 소비뇽을 딱 먹으면 까베네 소비뇽의 오크 향이 줄어들고 그리고 버터 향이 강해진대요. 그걸 추구한다면 먹어도 좋아요. 근데 그걸 싫어한다. 와인에 갖고 있는 와인의 본질을 내가 맛보고 싶다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죠. 치즈는 어떻게 해요? 와인의 맛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왜곡을 일부러 내가 왜곡할 수 있다면 다음 안주는 좀 짭조름하면서 매콤해야 되지 않냐? 막걸리죠. 막걸리는 그래요. 근데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통증이에요. 감각을 마비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와인을 테이스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도 우리 또 한국인이니까 안주에는 국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요. 근데 차갑거나 혹은 또 국물이 많은 안주예요. 이거는 와인을 희석시키죠. 당연히. 그리고 또 차가운 거 먹으면 혀가 얼얼해요. 아이스크림. 그래서 와인 자체의 풍미를 즐기기가 어렵다. 자, 이거는 다 와인 자체를 내가 중심으로 놓고 좋은 와인을 갖다 내가 테이스팅하겠다. 아니면 싸구려 와인이라도 그 와인 품종을 내가 정말 테이스팅하겠다 한다면은 안주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안주를 써야 될까요? 당연히 빵이나 빵, 아무 맛 없는 빵, 식빵, 그리고 밥. 아까 말씀드린 그 현미밥 같은. 우린 치즈는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와인에서 소믈리에가 되려면 치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이 나와요. 자, 근데 그 치즈를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구별하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에는 뭐예요? 하드 치즈와 소프트 치즈. 딱딱한 거, 부드러운 치즈. 또 향이 매우 강한 치즈, 향이 약한 치즈. 세 번째, 소젖으로 만든 우유로 만든 치즈, 양이나 염소, 기타 젖으로 만든 치즈.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딱딱한 치즈는 보통 우리 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라는 게 있죠. 이탈리아에 이렇게 딱딱한 거 있죠. 그래서 칼로 그냥 꽁테 치즈. 딱딱하고 이제 씹는 맛이 있는 그 치즈가 있고 프랑스의 브리 치즈, 까망베르 이건 다 알죠. 그냥 멀렁멀렁하죠. 브리 치즈 같은 거. 이런 치즈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와인을 나눌 때, 치즈를 나눌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딱딱한 거 그리고 연유. 그러니까 이 무엇으로 요거를
숙성시켰느냐, 그러니까 퍼멘테이션을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또 나누기도 해요. 뭐 굉장히 향 강한 스틸턴 치즈, 탈레지오, 이태리 탈레지오나 영국의 스틸턴 치즈 이런 건 진짜 청국장 냄새, 발냄새, 꼬리꼬리 냄새 나요. 근데 우리 많이 먹는 집에 있는 모짜렐라 치즈 같은 거 이런 아무 맛도 없죠, 모짜렐라 치즈. 그런데 제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외국인 그 굉장히 그저 이 트렌드를 하는 그 프랑스인이었는데요. 트렌드 조사 때문에 한국에 와서 제가 그 사람을 모시고 이제 한정식 집에 갔어요. 근데 한정식에서 홍어가 나오는 거예요. 전라도 집인지 몰랐어요. 홍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딱 해서 이거 너 못 먹을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 그래서 퍼멘테이션이 되는 그러니까 발효시킨 그 생선이다. 그랬더니 내가 트라이 해보겠대요. 그랬더니 그걸 먹는 거예요. 프랑스인이. 그랬더니 먹을 만하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자기는 치즈, 치즈도 발효식품이에요. 그래서 진짜 꼬리꼬리 냄새 엄청납니다. 한국에 있는 치즈 말고 진짜 유럽 가서 그 센 치즈 진짜 못 먹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중독되잖아요. 미칩니다. 홍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먹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홍어를 먹다 보면은 중독이 돼요. 치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한국인도 김치, 된장, 간장, 홍어 이런 발효 음식에 꽤 익숙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래요. 근데 처음에 진짜 코 막고 한번 먹어보세요. 그 다음에 점점 가면 치즈에 중독되면 정말 점점 센 비싼 치즈를 먹게 돼요. 네, 여기 제가 써놨지만 치즈는 원래 선천적으로 맛있게 느껴지는 그 단맛, 초콜릿 싫어하거나 혹은 지방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초콜릿은 사탕 같은 거 있죠? 단 거. 이거는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다 좋아해요. 왜? 우리 조상이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식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 수렵 채집을 할 때 그때 입이 짧아봐요. 이거 못 먹어. 그러면은 영양 부족으로 죽었어요. 그때 영양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단 거,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리고 기름기, 삼겹살 같은 기름기. 그게 바로 우리가 생존하는데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입맛을 갖고 있었던 조상에 살아남아서 우리는 그들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지금 옛날 그때 못 먹었지만 지금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옛날에 못 먹었을 때처럼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과잉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맛. 이거는 뭐예요? 인간이 지금 우리 인류가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보편적 맛입니다. 맛있어야 돼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선천적 맛과 함께 후천적 기호식품이 있어요. 후천적 기호식품이란 acquired taste라고 하는데 후천적 기호식품은 우리가 날 때는 싫어해요. 날 때는 싫어하거나 아니면 몰라. 비로소 먹어서 이거는 배워서 배움이란 뭐예요? 처음에 알아요? 몰라요. 반복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먹어보니까 맛있다라고 느끼는 게 그게 후천적 기호식품인데 바로 치즈는 후천적 기호식품이다. 그래서 그런 종류 많잖아요. 어렸을 때 싫어하는 거, 뭐 좋아하는 것 뭐 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것, 뭐 당근 뭐 이런 거 다 싫어하다가 어른 되면서 처음에 어렸을 때 싫어한 초딩 입맛 그거를 벗어나서 우리 뭐 혐오식품 같은 것도 잘 먹잖아요. 각국의 유명한 거, 프랑스의 로크포르 치즈, 영국의 스틸턴 치즈, 굉장히 푸른 곰팡이로 만든 치즈하고 와인은 둘 다 발효식품이에요. 그렇죠? 와인도 발효했잖아요. 치즈도 발효해요. 그래서 잘 맞아요. 그리고 치즈에 치즈에는 멜리오닌이라는 그 성분이 있어요. 멜리오닌. 요 성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그러니까 치즈하고 먹었을 때 알코올이 좀 분해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부터 치즈하고는 로마 때부터 치즈하고 와인을 페어링해서 먹었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치즈에는 고유한 풍미가 있기 때문에 강도를 잘 매칭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성 치즈냐, 연성 치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푸른 곰팡이를 써서 만든 치즈가 록포르 뭐 이런 예, 고르곤졸라 얘도 푸른 곰팡이를 쓴 거예요. 그리고 흰색 곰팡이를 써서 만든 치즈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저 우유 그 자체에 있는 제가 그 정확한 용어를 까먹었는데 그걸 이용한 그 치즈 이렇게 나눠줘요. 그 중에 이제 브루 치즈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 스위스 에멘탈 치즈, 요 빵꾸 뻥뻥 나가지고 그 G 이야기 나오면 항상 G덧 뭐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누가 뭐죠 그죠 내 치즈를 옮겼는가 하는 그 짧은 우화집 있죠. 거기에서도 나오는 치즈가 에멘탈 치즈, 스위스. 자,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까베네 소비뇽에서는 엑스트라 샤프 체다 치즈가 맞고, 메로에는 뭐 체다 브리 까망베르, 시라에는 뭐 고다 파마산 치즈, 소비뇽 블랑에는 파마산 치즈나 그루에르, 디제트 와인에는 마스포카네나 크림 치즈, 블루 치즈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들어갈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자, 마스터 와인이면서 마스터 소믈리에인 제라르 바셋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영국에 거주하는데 2010년도 베스트 소믈리에였고 와인의 MBA이고 와인업계 공로로 대영 제국의 훈장도 받았어요. 근데 정말 전문가죠. 마스터 와인은 세계 그렇게 많잖아요. 마스터 와인은 그 유튜버 그 와인킹에서 나오는 피터가 마스터 와인이죠.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매우 단순한 한 가지 원칙에서 시작합니다. 와인에게 주연을 맡길 것인지 치즈에게 맡길 것인지 정하세요. 자, 마리아주 할 때 어떻게 해요? 와인이 주냐, 치즈가 주냐. 치즈는 다시 얘기하면 안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와인이 중심이냐, 아니면은 안주 혹은 밥이 중심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 주인의 성격을 도와주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냐 이거죠. 주인의 성격을 도와줘야지 당연히. 자, 치즈로 정했다면 치즈보다 조금 맛이 약하면서 조연으로서 치즈를 보완해줄 와인. 그렇죠? 근데 와인이 스타가 되길 원한다면 맛이 너무 강하지 않는 치즈. 별로 치즈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와인을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와인이 스타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즈 자체가 맛이 강하지 않은 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와인 마셔야 돼요. 근데 와인 안주 뭐 손님 온대요. 뭘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되죠. 그럼 찾아보면 뭐 와인 플래터 이렇게 해서 많이 준비해요. 도마 이런 나무 도마 같은 데다 쫙 놓고서 좀 폼 나잖아요. 그래서 뭐 치즈, 뭐 크래커. 자, 그래서 참 크래커 뭐 이런 크래커 있죠. 크래커 같은 경우 굉장히 와인 안주로 좋아요. 근데 오히려 별로 그 맛이 가미가 많이 안 된 치즈, 이 크래커 있죠.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블랙 올리브도 괜찮고, 뭐 여기 사큐테라나 아니면은 뭐 그 햄 이런 하몽 이런 것들 괜찮죠. 그래서 요 그린 올리브도 괜찮고, 치즈들, 뭐 이건 과일 치즈죠. 이건 맛있어서 좋은데 고급 와인 먹을 때는 별로 안 좋아요. 사큐테르나 이런 그 과자들, 크래커류 같은 거, 요 뭐죠? 이렇게 사브루, 아니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거, 견과류도 좀 넣기도 하고요. 네. 혹은 집에서 참치 통조림이나 연어 뭐 같은 거 해서 참치 통조림으로 여기 뭐 좀 여러 개 넣어서 까나페라고 그러죠.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까나페 이런 게 만들어서 제공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편의점 가면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런 그 과자들 있죠. 과자들하고 와인 많이 먹어요. 입은 심심하고 좀 이 와인 뭐 별로 좋지 않은 집안에서 뭐 데일리 와인 먹을 때 입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어요?
이런 스낵들을 사다 먹습니다. 그리고 제 필살기 뭐예요? 바로 요 현미밥이에요. 현미밥에다가 브리치즈나 혹은 파르미지아노 같은 것도 괜찮고 그냥 치즈 여기다가 치즈를 얹어서 같이 먹으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서양으로는 뭐예요? 바게트 빵이나 통밀빵 있죠? 통밀빵 사다가 그냥 놓고 조금씩 찢어 먹는 거예요. 얘가 주가 아니라 와인이 주고 와인의 떡더러만 맛이 날 때 얘로 약간 씻어주는 정도. 근데 저는 뭐예요? 요즘에는 이 새우깡 블랙 여기에 트러플 넣었대요. 트러플 향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와인을 먹을 때 얘랑 같이 먹으면 매우 고급 무슨 송로버섯 그렇죠? 송로버섯 요리와 먹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새우깡하고도 와인을 잘 먹습니다. 근데 요것도 새우가 이 비린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와인과 잘못 먹으면 비린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실제 경험해 보는 게 좋아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와인 잔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요. 자, 처음으로 기계로 이제 비뇽이라는 시리즈를 만든 데가 리델이라는 데요. 그러니까 게오르그 리델이라는 사람이 이제 1756년이니까 체코에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리델이라는 이름은 기억하세요. 와인잔에 있어서 리델은 정말 가장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요거 가지면 좋죠. 근데 너무 비싸요. 저는 누가 선물해 주면은 뭐 한두 개 뭐 갖고 있으면 아니면 돈이 뭐 썩어 나면은 뭐 갖고 있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리고 좀 스웨그 좀 하려면은 좀 필요해요. 근데 아무튼 얼마나 비싸냐면 예를 들어서 리델의 소믈리에 타이라고 해요. 블랙 타이. 소믈리에 블랙 타이는 요 올 블랙 버건디 요 같은 경우에 한 20만 원이에요. 뭐 싸게 사도 18만 원이래요. 6개? 아니요. 요거 하나에 2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여러분 술 먹고서는 와인 마시고서는 설거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설거지하다 다 깨먹어요. 물만 세게 틀어도 여기 요 부분은 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으로 뿌덕하다가도 부지직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 보면 어디다가 건배해요? 여기다 건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건배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건배하면 깨집니다. 네, 다음에 그린 타임. 여기 녹색이죠. 레드 타임. 그래서 다 잔이 참 이거 이쁘죠? 블랙 타이 or 블랙 버건디. 너무 예뻐요. 20만 원이래요. 자, 다음에 유명한 게 파토마노 시리즈라고 그래요. 파토마노. 리델의 파토마노 시리즈는 각 술들마다 어울리는 잔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드월드 피노누아를 위한 잔, 올드월드 피노누아를 만드는데 블루 잔, 뭐 뉴월드의 뭐 어떤 잔 이런 식으로 다 잔의 색깔 보세요. 색깔도 그렇고 어디에 어울리는 잔 해서 다 따로 있어요. 이거 얼마요? 야, 얘는 28만 원이래요. 리델 윙 시리즈는 그래도 리슬링 잔 6에서 8만 원 정도래요. 그래서 리델에도 싼 잔이 있어요. 리델 잔. 근데 이런 파토마노나 혹은 블랙타이, 그린타이 이런 것들은 엄청 비싸다는 거. 그래서 어디 가서 초대받아서 집에 가서 했는데 그런 와인잔을 잡았다 그러면 덜덜덜덜덜. 그래서 건배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잔도 있어요. 요 오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스템이 없어요. 스템과 베이스가 없습니다. 한 4, 5만 원 돼요. 다음에 유명한 브랜드가 지허라고 그래요. 이 지허 브랜드 잔은 유명한 게 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다양한 사이즈가 있고 다양한 뭐 버건디 잔, 부르고뉴 잔이 있고 또 뭐 보르도 잔 이렇게 나뉘죠. 그리고 스파클링 잔, 샴페인 잔, 그리고 또 크레망 잔 이렇게 나눠져요. 요거는
비전 시리즈의 부르고뉴 밸런스드라고 해서 요 잔이 12에서 15만 원 한대요. 다음에는 지호 다음에는 잘토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잘토. 잘토의 탱크 아트 시리즈 샴페인 잔인데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한대요. 잘토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잘토에서 부르고뉴 레드 잔은 잘토 부르고뉴 레드 한 6에서 8만 원 정도 하네요. 네? 샴페인 잔은 6에서 8만 원. 다음 자페라노. 자페라노라는 브랜드예요. 자페라노. 이뻐요. 전 자페라노 좋습니다. 여기 자 보면 아주 예쁘게 생겼죠. 예. 요 곡선이 자페라노 울트라라이트 버건디는 한 4, 5만 원. 뱀 시리즈는 한 3만 원. 뭐 싸게는 뭐 10,000원씩 2만 원에도 나와요. 자페라노에서 또 에스프리엔제 버건디, 에스프리엔제 시리즈. 요거는 한 3만 원 이하로도 살 수 있습니다.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다음에 스페르겔라오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한 15,000원 정도면 사요. 스페르겔라오 이런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저 10,000원대부터 30,000원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 뒤져보면서 하세요. 그리고 뭐 팬시하게 이렇게 로체스타 오로라 잔이 있어요. 한 15,000원 정도예요. 젊은 분들한테 여성분들한테 인기 잔이죠. 이렇게 오로라 컬러가 나와요. TV에서 누가 써가지고 유명해졌다고 그러죠. 다음에 좀 가장 만만한 게 숏비젤이라는 게 있어요. 위젤이라고도 하는데 숏비젤. 요거는 숏비젤은 한 뭐 6,800원짜리도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뭐 6,8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걸 한번 찾아봤더니 네, 찾아봤더니 수요연차라는 데서 와인잔을 만들어요. 한국이에요. 근데 이쁘더라고요. 가격도 좋고. 그래서 저는 6개 주문했어요. 어떤 분이 초대를 했는데 그분이 와인을 몰라요. 그래서 와인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와인을 좀 함께 먹으면서 우리 좀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근데 그분이 와인잔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야, 그럼 어떡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이 수요연차라는 데를 보고 와인잔 6개를 이제 주문했어요. 요거는 틸트 크리스탈인데, 요건 틸트는 아까 보신 것처럼 오로라 잔처럼 이게 틸트 돼 있어요. 틸트 돼 있지 않는 요 포인트 크리스탈이라는 것도 있어요. 포인트. 그거는 틸트가 안 됐고 그대로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꼬여 있는 와인잔이 있더라고요. 스템을 꼬았어요. 그래서 요건 안 샀는데 요런 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 집에서 마실 와인잔인데 와인잔은 정말 와인의 꽃이라고 얘기해요. 종이잔에 먹으면 안 돼요. 차라리 맥주컵에 먹어도 종이컵에는 드시지 마세요. 그런데 이 와인잔 아까 얘기한 저도 지어잔이나 혹은 뭐 미렐 블랙타이 같은 거에다 매일 마시면 좋겠죠. 근데 와인잔은 소모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20만 원을 소모품으로 쓸 수 있을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은 쓰셔도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저는 그냥 여기 수요연차에서 이 12,000원 그 잔은 2개에 25,00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면은 한 개에 뭐 한 15,000원 정도 되겠죠? 그 배송비까지 하면 한 개에 15,000원 정도 되는 잔 정도면은 저는 여러분들 쓰시는데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와인과 안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여러 개를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처음 들으면 헷갈릴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와인이 주냐 안주가 주냐 아니면 밥이 주냐 안주보다는. 그리고 서양에는 안주를 안 먹어요 원래. 술 먹는데 술이 준데 뭘 안주를 먹어. 근데 한국에는 밥 먹으면서 반주의 개념으로 먹고 또 뭔가 이 안주를 먹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안주는 어떻게 먹는다고 그랬어요? 동양은 음양오행설에 의해서 내가 이걸 먹는데 막걸리는 마시는데 막걸리에 신맛은 있는데 그리고 뭐 단맛 다 있어. 근데 매운맛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매운맛을 추가한 거죠.
짠맛도 좀 약해요. 그럼 짠맛을 추가. 그래서 안주를 먹었어요. 그러나 와인 어때요? 서양은 와인만 마셔. 아니면 약간의 치즈나 과일도 먹고 뭐 그랬었죠. 근데 그때는 그 와인이 사실 술로서 먹은 거지 와인을 즐기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지금과 같이 와인 문화가 만들어져서 와인을 비싼 와인을 테이스팅하면서 이거에는 무슨 향이 나고 와 막 이런 거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지무지하게 강한 이 안주를 먹으면서 먹는다면 그 비싼 와인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와인을 먹을 때는 안주가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신에 입을 씻기 위해서는 빵, 물,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근데 우리 즐기기 위해서 술을 먹잖아요. 그때 마리아주라는 페어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탕수육하고 뭐 중국 음식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먹으면서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우리 대화도 나눌 수 있죠. 어떻게요? 먹어봤더니 먹고서 와인을 마셨더니 어우 이상해. 그러면 왜 이상할까? 아 여기 신맛이 있는데 내 와인도 신맛이 있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너무 둘 다 신맛만 딱 나. 그래서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 내가 원래 이 와인에서는 밸런스가 좋았었는데 밸런스가 안 맞는다. 라고 하면은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거꾸로 먹어보든지 와인부터 마시고 먹든지 아니면 그 안주에는 다른 소스를 찍어서 먹든지 이렇게 베리에이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같이 먹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느끼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와인을 즐겁게 마시는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뭐 캐주얼하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네, 다음엔 마지막으로 우리 와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튜버들도 많고 책도 많고 많잖아요. 그래서 와인 공부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와인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놨잖아요. 뭐 90점이다, 100점이다, 뭐 로버트 파카가 100점이래. 그럼 비싸져요. 자, 그 와인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뭐 우리가 앱으로 와인 점수, 가격 보거든요. 그거 믿어도 될까요? 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제가 1차적인 와인 그리고 우리 특히 와인이고 주님을 알고 싶어요는 종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